아버지, 지금 제정신이세요? 이 택시 면허가 아버지 개인 거예요? 우리 가족 목숨줄이라고요. 그런데 이걸 남의 손주 수술비로 내놓겠다고요? 그 할머니가 아버지한테 대체 뭔데요? 철민아, 돈은 다시 벌면 되지만 사람은 한 번 가면 안 돌아와. 나도 그때 20년 전에 그분이 아니었으면 너 못 키웠어. 또 그놈의 20년 전 그 국밥 한 그릇 때문에 우리 집안 다 말아먹겠다는 거예요?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에 바쳤습니다. 내 입에 들어갈 고기 한 점 아껴서 자식 공부시켰고 내 허리 휘는 줄 모르고 핸들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말이 고작 차 팔라는 독설이라면 여러분은 그 자식을 품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인연을 끊으시겠습니까?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히 한 택시기사의 비극이 아닙니다. 은혜를 모르는 세상에서 20년 전의 빚을 갚기 위해 자기 모든 것을 건 한 남자의 충격적인 실화입니다. 과연 여러분은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실지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 이름은 강택수입니다. 수원에서 개인 택시를 몬 지 벌써 10년이 넘었네요. 매일 새벽 5시에 눈을 떠 차를 닦고 도로로 나섭니다. 인생이 뭐 대단한 게 있나요? 그냥 기름 넣고 사람 태우고 10,000원짜리 몇 장 쥐면 그게 하루인 거죠. 꿈도 희망도 사실 이 나이엔 사치입니다. 그날도 평범한 화요일이었습니다. 아침 9시. 수원 지동시장 입구 정류장은 늘 붐비죠. 거기서 저는 그분을 만났습니다. 쪽진 머리에 단정한 개량 한복, 손에는 세월이 묻은 낡은 도시락 가방을 든 할머니 한 분이 제 차에 오르셨습니다. 병원으로 가주세요. 아주 큰 병원이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습니다. 거울로 본 뒷좌석의 할머니는 도시락 가방을 무릎 위에 올리고 두 손으로 꼭 쥐고 계시더군요. 마치 보물이라도 든 것처럼요. 누구 병문안 가시나 봅니다. 수줍게 웃으며 네, 가야 할 사람이 있어서요. 병원은 꽤 멀었습니다. 아침 출근길 정체까지 겹쳐 미터기 요금은 어느덧 10,000원을 훌쩍 넘겼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할머니의 굽은 등과 도시락을 쥔 그 가느다란 손목을 보는데 자꾸 가슴 한구석이 아릿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도 제 마음을 몰랐습니다. 병원 입구에 도착했을 때 저도 모르게 미터기를 꺼버렸습니다. 어머, 기사님, 얼마인가요? 지갑이 여기 어디 있는데? 아니요, 할머니, 그냥 가세요. 오늘 제가 기분이 참 좋아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손님도 없었고 가스비는 올랐고 아침밥도 걸러서 기분이 좋을 리가 없었죠. 하지만 할머니가 당황하며 웃으실 때 그 주름진 얼굴을 보는 순간 정말로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하지만 선행의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제 아들 철민이는 저와 생각이 참 다릅니다. 요즘 애들답게 계산이 빠르고 냉정하죠. 녀석은 제 택시 블랙박스와 매출 기록을 주기적으로 체크합니다. 아버지, 이거 뭐야? 어제 아침 9시 기록. 지동시장에서 병원까지 갔는데 왜 결제 내역이 없어? 이거 미터기 끄고 간 거 아니야? 들켰구나 싶더군요. 녀석의 눈은 매서웠습니다. 그냥 단골 할머니인데 사정이 딱해 보여서 그랬다. 사정? 아버지가 무슨 자선사업가예요. 지금 우리 대출 이자만 한 달에 얼마인지 아시냐고요. 아버지가 이렇게 부책임하게 굴면 저 장가 어떻게 가요? 차라리 운전하기 싫으면 지금 당장 면허 파세요. 그 돈으로 제 가게 보증금이나 보태주시고요. 철민의 말은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평생을 자식 하나 보고 핸들을 잡았는데 돌아오는 건 돈 계산뿐인 아들의 잔소리였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부모 마음은 무너집니다. 내가 이러려고 평생 길바닥에서 밥을 먹었나 싶지요. 하지만 아들의 말도 틀린 것 아닙니다. 현실은 차갑고 제 지갑은 가벼우니까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죄 지은 사람처럼요. 다음 날 저는 또 그 정류장 앞에 섰습니다. 아들의 경고가 귀에 쟁쟁했지만 제 손은 이미 그곳으로 향하고 있었죠. 할머니는 어제와 똑같은 자리에 서 계셨습니다. 기사님, 어제는 정말 고마웠어요. 할머니는 이번에도 택시비를 내밀었지만 저는 끝내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2주일 저는 매일 아침 할머니의 전용 기사가 되었습니다. 아들에게는 비밀로 한 채 말이죠. 할머니를 내려드리고 차를 돌리려던 찰나였습니다. 뒷좌석 바닥에 뭔가 떨어져 있더군요. 할머니가 늘 소중하게 안고 다니던 그 낡은 도시락 가방은 아니었습니다. 가방 틈에서 빠져나온 듯한 아주 오래되고 때묻은 작은 수첩 하나였죠. 저는 차를 잠시 세우고 그 수첩을 펼쳤습니다. 그 수첩의 첫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거기엔 20년 전 제가 죽으려고 결심했던 그날의 날짜와 함께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1998년 12월 24일 한강 다리 위 젊은이 국밥 사줌 꼭 살아야 한다고 말해줌. 세상에 이런 운명이 있을까요? 20년 전 제 인생을 살렸던 그 국밥 한 그릇의 주인공이 지금 제 차 뒷좌석에 앉아 계셨던 겁니다. 하지만 수첩을 더 넘기던 저는 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거기엔 할머니가 매일 병원에 가야만 했던 할머니조차 감당하기 힘든 비극적인 사연이 빼곡히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 수첩 속에 숨겨진 할머니의 진짜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들 철민은 또 어떤 짓을 벌이게 될까요? 여러분, 20년 만에 만난 은인에게 여러분은 어떤 보답을 하시겠습니까? 아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정의를 선택한 택수의 다음 행보를 기대해 주세요. 기사님, 우리 서연이가 오늘 아침에 눈을 안 떠요. 선생님들은 마음의 주비를 하라는데 나 같은 할망구가 대신 가면 안 되는 걸까요? 누군가에겐 그저 스쳐 지나가는 노인이지만 누군가에겐 세상의 전부인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그 노인의 비밀 수첩을 보게 된다면, 그리고 그 속에 내 과거를 바꾼 엄청난 진실이 숨어 있다면, 여러분은 생계와 도덕 중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이야기는 그 위험한 선택에 관한 기록입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20년 전 한강 다리 위에서 나를 살렸던 그 국밥집 할머니. 그분이 매일 제 택시 뒷좌석에 앉아 계셨다니요. 인연이라는 게 참 무섭고도 눈물겹습니다. 저는 할머니에게 수첩을 돌려드리기 위해 할머니가 내리셨던 대학병원 로비로 뛰어갔습니다. 병원은 언제 와도 참 낯설고 차갑죠. 5층 소아암병동, 그곳 복도 끝 창가에서 저는 할머니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서연아, 할머니가 좋아하는 약과도 가져왔어. 이거 먹고 얼른 일어나서 시장 가자, 응? 할머니는 선녀의 마른 팔을 주무르며 웃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엔 얼마나 많은 밤을 눈물로 지새웠을지 짐작조차 가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서연이는 백혈병으로 벌써 1년째 투병 중이었습니다. 부모도 없이 오직 할머니가 시장에서 약과를 팔아 번 돈으로 그 비싼 항암 치료비를 감당하고 있었던 거죠. 매일 아침 들고 파던 그 낡은 도시락 가방, 거기엔 할머니의 끼니가 아니라 손녀에게 먹일 정성과 간절함이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수첩을 전해주려던 손이 부끄러워 차마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단순히 택시기사로 남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 철민이 잠든 새벽, 저는 몰래 집을 나섰습니다. 할머니의 약과 만드는 일을 돕기 위해서였죠. 뜨거운 기름솥 앞에서 할머니의 굽은 등을 보니 자꾸 목이 메었습니다. 할머니, 저한테 맡기시고 좀 쉬세요. 제가 예전에 식당 일도 좀 해봐서 잘합니다. 아이고 기사님, 어째 이런 것까지. 내 전생에 무슨 복을 지어 기사님 같은 귀인을 만났을꼬. 귀인이라니요. 저는 그저 20년 전 외상값을 갚는 것뿐인데 말입니다. 하지만 행복은 짧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를 기다리는 건 싸늘하게 식은 거실에 서 있는 아들 철민이었습니다. 아버지, 대체 어디 갔다 와요? 요즘 매일 새벽에 나가서 기름 냄새 묻혀오고 택시 블랙박스 보니까 영업도 안 하고 병원 주차장에만 서 있던데 그 할머니한테 홀렸어요? 철민의 눈에는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장가갈 미천이 줄어든다는 불안감이 자식을 괴물로 만들고 있었죠. 여러분, 여기서 묻고 싶습니다. 내 자식이 미래를 위해 타인의 불행을 외면하는 것, 그것이 정당한 현실입니까? 아니면 천벌을 받을 이기심입니까? 시청자분들도 의견이 분분하실 겁니다. 아들도 오죽하면 저러졌냐 하는 분도 계실 거고, 사람 탈을 쓰고 저러면 안 된다는 분도 계시겠죠. 결국 사반이 났습니다.
철민이 제 택시 위치 추적을 통해 병원까지 쫓아온 bab니다. 저는 서연이의 상태를 확인하러 간 할머니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철민이 먼저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할머니, 당신 대체 우리 아버지한테 무슨 짓을 한 거라? 나이 먹고 남의 귀한 아버지 꼬드겨서 택시 공짜로 타고 이제는 돈까지 뜯어낼 작정이야? 아니, 그게 아니라 나는 기사님이 너무 고마워서. 고마우면 돈을 내야지. 당신 때문에 우리 집이 풍비박산나게 생겼다고.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손녀가 아픈 게 자랑이야? 왜 엄한 사람한테 민폐를 끼치냐고. 병원 로비에 철민의 고함이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쏟아졌고 할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부들부들 떨고 계셨습니다. 저는 달려가 철민의 뺨을 때리고 싶었지만 제 다리는 그 무모한 아들의 독설 앞에 굳어버렸습니다. 할머니는 그저 소중한 도시락 가방을 가슴에 품고 바닥만 바라보셨습니다. 왜 이래? 지금 쇼하는 거야?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이놈아, 네가 무슨 짓을 한 줄 알아? 바닥에 흩어진 약과들이 마치 할머니의 부서진 심장 같았습니다. 할머니를 품에 안은 순간 제 머릿속에서 강렬한 환연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20년 전 그날 밤 한강 다리 위에서 날 끌어내리며 똑같은 온도로 날 안아주던 그 손길. 그때였습니다. 할머니의 낡은 핸드백 사이로 삐져나온 서연이의 병원 영수증. 거기 적힌 미납금 액수를 본 철민의 표정이 굳어갔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입술이 가늘게 떨리며 제 귀에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기사님, 우리 서연이 밥 먹여줘야 하는데. 정신을 잃어가는 순간에도 자신보다 손녀의 끼니를 걱정하는 그 목소리.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할머니를 위해 모든 것을 걸차려라는 것을요. 하지만 그때 병동 안에서 의사들이 다급하게 서연이의 이름을 부르며 달려나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설마 서연이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그리고 할머니가 쓰러진 이 상황을 지켜본 철민은 과연 개과천선할까요? 아니면 더 잔인한 선택을 하게 될까요? 아버지 미쳤어요. 이 택시가 어떤 택시인데 이걸 팔아요. 서연이의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택시를 매물로 내놓은 택수. 그리고 그가 20년 동안 숨겨왔던 국밥 한 그릇의 진짜 비밀이 마침내 밝혀집니다. 여러분, 가족을 지키기 위한 아들의 이기심과 은혜를 갚기려는 아버지의 진심. 여러분은 누구의 편에 서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가장 죽고 싶은지 아십니까? 돈이 없을 때? 아닙니다. 세상에 내 편이 단 한 명도 없다고 느껴질 때입니다. 20년 전 제가 바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차가운 한강물을 내려다보며 마지막 발걸음을 때려던 그 순간 제 등을 돌려세운 건 대단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 한 그릇이었습니다. 살다 보면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입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은혜를 갚기 위해 지금 내 곁에 가족을 희생해야 한다면 여러분은 기꺼이 도장을 찍으시겠습니까? 오늘 인생의 가장 잔인한 선택 앞에선 한 남자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사업은 망했습니다. 믿었던 친구는 보증금을 들고 튀었고 아내는 갓돌진한 철민이를 두고 집을 나갔습니다. 32의 강택수에게 남은 건 억대의 빚과 우울 기운조차 없는 절망뿐이었죠. 강물은 검고 깊었습니다. 딱 한 걸음만 내디디면 이 지옥 같은 삶이 끝날 것 같았습니다. 젊은이 거기서 뭐해? 죽으려고요. 죽으려고요. 그때였습니다. 어디서 나타났는지 웬 할머니 한 분이 제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낡은 앞치마를 두른 시장통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평범한 할머니였죠. 죽으려고요. 그러니 신경 끄고 가세요. 죽는 건 좋은데 배는 채우고 죽어야지. 저기 우리 식당 가서 국밥 한 그릇만 먹고 가. 공짜니까. 할머니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깍두기 한 접시를 툭 놓아주며 말씀하셨죠. 사람은 배가 차야 다시 살 마음도 생기는 법이야. 밥 굶지 마. 밥만 안 굶으면 어떻게든 사라진다. 그 뜨거운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데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돈도 명예도 다 잃었지만 그 국밥 한 그릇이 제게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너도 살 자격이 있다고요. 그날 저는 죽음을 포기하고 다시 핸들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20년을 버텼습니다.
응급실 밖에서 할머니를 기다리며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맨 뒷장, 비닐 코팅도 없이 낡은 사진 한 장이 붙어 있더군요. 20년 전 그 작은 국밥집 앞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여주인. 바로 복순 할머니였습니다. 이분이었어. 정말 이분이었어.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세상이 이토록 좁을 수 있나요? 제가 매일 아침 기분이 좋아서요 라며 택시비를 거절했던 그분이 사실은 제 목숨값을 이미 20년 전에 지불하셨던 겁니다. 하지만 감동에 젖어 있을 시간은 없었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나왔습니다. 서연이의 상태가 급성 폐혈증으로 먼저 당장 응급수술과 특수 약물이 필요한데 미납된 치료비와 당장 필요한 수술비가 수천만 원에 달한다는 통보였습니다. 할머니 보호자분은 의식이 없으시고 다른 친척 없나요? 지금 수술 안 하면 아예 오늘 밤 못 넘깁니다. 수천만 원. 택시기사에게 그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가진 유일한 재산은 이 낡은 택시 한 대와 개인 택시 면허뿐이었습니다. 이건 제 노후이고 아들 철민이의 장가 미천이며 우리 가족의 마지막 자부심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0년 전 나를 살려준 은인의 손주를 위해 내 자식의 미래를 통째로 팔 수 있으시겠습니까? 미쳤어, 강택수. 철민이가 알면 널 죽이려 들 거야. 마음속에서 이성적인 목소리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눈을 감으면 할머니가 주셨던 그 따뜻한 국밥의 온기가 손바닥에 느껴졌습니다. 할머니는 인생을 걸고 저를 살리셨는데 제가 돈 몇 푼 때문에 그 손주를 죽게 내버려 둬야 할까요? 면허 내놓겠습니다. 금매로요. 면허를 팔면 저는 다시 남의 차를 모는 스페어 기사로 돌아가야 합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해도 입에 풀칠하기 힘든 그 시절로 말이죠. 하지만 도장을 찍으려는 찰나 제 머릿속엔 아들 철민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우리 좀 사람답게 살아보자던 아들의 목소리.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버지 미쳤어요? 진짜 미쳤냐고요? 철민은 제 손에서 인감도장을 빼서 바닥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매매 계약서를 갈기갈기 찢어 발로 지니겠습니다. 할머니 쓰러진 거 보고 정신 나갔어요? 남의 손주 수술비 대주려고 우리 집 기둥을 뽑아? 아버지가 무슨 성인군자야. 내가 장가 안 가고 평생 이 좁은 아파트에서 아버지랑 썩길 바라냐고. 철민아, 그 할머니가 너 살린 분이야. 너 돌 때 나랑 한강 갔을 때 우리한테 국밥 사준 그분이라고. 그게 밥 몇 그릇인데 20년 전 국밥값이 몇 천만 원이야? 난 못해. 절대로 안 돼. 아버지 오늘 여기서 한 발짝도 못 나가. 철민은 제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아들의 눈엔 슬픔보다 원망과 도끼가 가득했습니다. 은혜를 갚으려는 아버지와 미래를 지키려는 아들. 이 부자의 전쟁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그때 택수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립니다. 병원입니다. 수술실에서 연락이 온 것입니다. 과연 서연이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아들 철민은 끝까지 아버지를 막아설까요? 철민아, 네 적금 통장 어디 있어? 아들의 숨겨진 진실과 병원 복도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반전. 모두가 외면할 때 택시 기사들이 하나둘 병원으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반드시 갚아야 할 빚일까요? 아니면 형편에 따라 넘겨도 되는 선택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치열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당신의 댓글이 누군가에게는 국밥 한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왜 자꾸 저를 나쁜 놈 만드세요? 아버지만 사람이고 아버지만 은혜 알아요? 저도 다 들었다고요. 그 할머니가 우리 살린 분이라는 거.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모진 말을 내뱉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독설 뒤에 숨겨진 진심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표정을 지으시겠습니까? 돈밖에 모르는 자식이 사실은 아버지의 자부심을 지키기 위해 제 살점을 깎고 있었다면 말입니다. 오늘 오해로 얼룩진 부자의 눈물겨운 화해와 한 어린 생명의 마지막 여정을 함께합니다.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건 찢어진 매매 계약서가 아니라 철민이의 이름이 적힌 낡은 저금 통장과 인감도장이었습니다.
아버지 면허 팔면 다시 남의 차 밑에서 종살이 할 거예요? 평생 핸들 잡고 우리 키운 양반이 마지막 자존심까지 팔아치우면 내 마음은 어떨 것 같은데. 이거 내 결혼 자금으로 모은 거야. 이걸로 수술비 보태요. 모자라면 내가 대출이라도 더 받을 테니까 제발 면허 판다는 소리 좀 하지 마. 철민이는 울고 있었습니다. 독한 척, 차가운 척 아버지를 몰아붙였던 건 아버지가 유일하게 가진 재산인 택시 면허만은 지켜드리고 싶었던 자식의 마지막 자존심이었던 겁니다. 철민아, 너 이 돈 없으면 너 장가는 어떻게 가고? 장가는 나중에 가면 돼. 근데 아버지가 면허 팔고 평생 후회하며 사는 건 난 못 봐. 그러니까 빨리 가요. 서연이 수술 시작했다잖아. 부자는 함께 뛰었습니다. 차갑게 얼어붙었던 부자 사이의 강물이 녹아나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은혜를 갚는 일에 자식의 미래를 희생시킨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자식이 아버지의 무거운 짐을 나누어 짊어지겠다고 나선 것이죠. 하지만 기적은 매번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서연이의 작은 몸은 이미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철민이의 적금을 보태 수술은 무사히 마쳤지만 서연이는 그날 밤 할머니의 손을 꼭 잡은 채 조용히 하늘의 별이 되었습니다. 아이고, 저 집은 참 기고해. 부모도 없더니 애까지 저렇게 가네. 근데 저거 보험금은 좀 나오려나? 백혈병이면 진단금 꽤 될 텐데. 그러게나 말이야. 할머니가 저렇게 울어도 속으론 든든하겠어. 이제 빚 갚고 편히 살겠지. 인간의 탈을 쓰고 어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슬픔에 잠겨있던 제 가슴에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참담한 제가 그들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방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보험금 든든해. 당신들 자식이 별이 됐어도 그딴 소리가 입 밖으로 나옵니까? 여기 서연이 보러 온 거 아니면 당장 나가세요. 당신 같은 인간들이 낸 부조금, 우리 서연이 가는 길 더럽히니까 필요 없습니다. 나가! 이웃들은 투덜대며 빈소를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나간 자리는 오히려 평온해졌습니다. 할머니는 제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기사님,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우리 서연이가 기사님 부자 덕분에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고 갔을 거예요. 외롭지 않게 보내줘서 정말 고마워요. 서연이를 보내는 길은 짧고도 길었습니다. 할머니는 서연이의 관을 붙잡고 나를 데려가지 왜 이 어린 것을 데려가냐며 절규하셨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철민이도 조용히 눈물을 훔치며 할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은혜를 갚는다고 하면 대단한 금전적 보상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복순 할머니에게 필요했던 건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곁을 지켜줄 단 한 사람의 온기였습니다. 20년 전 할머니가 제게 건넨 국밥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장례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할머니는 제게 낡은 손수건에 싼 무언가를 건네려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끝내 거절했습니다. 이미 저는 할머니에게 더 큰 것을 받았으니까요. 무너졌던 아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할머니는 장례 후 고향으로 내려가셨다는 소식만 남긴 채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 우편함에 익숙한 필체에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이건 할머니 글씨인데? 편지 봉투는 꽤 묵직했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거기엔 할머니의 진심이 담긴 짧은 편지와 함께 종이에 겹겹이 쌓인 금속 조각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그것은 할머니가 평생을 아껴온 유품이자 택수에게 남긴 마지막 부탁이었습니다. 수첩 뒤에 숨겨져 있던 할머니의 마지막 비밀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편지를 읽어내려가던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 안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한 노인의 전 생애가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연 할머니가 남긴 낡은 열쇠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편지 마지막에 적힌 기사님, 제 마지막 부탁을 들어주세요 라는 문구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소중한 사람을 보낸 자리에 남은 건 슬픔뿐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희망의 씨앗일까요? 할머니가 택수에게 남긴 마지막 선물의 정체를 다음 장에서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은 참 묘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베푼 작은 친절이 돌고 돌아 수십 년 뒤 내 목숨을 구하기도 하죠. 우리는 그것을 인연이라 부르기도 하고 기적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따뜻한 밥 한 그릇의 힘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그 기적 같은 순환의 마지막 페이지를 여러분과 함께 넘기려 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지만 그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건 대단한 명예나 권력이 아닙니다. 밥 굶지 마라는 그 투박한 말 한마디. 오늘 그 말이 한 청년의 무너진 세상을 어떻게 다시 세우는지 지켜봐 주십시오. 편지 속에는 할머니의 마지막 고백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서연이의 병원비를 대고 남은 작은 상점 하나를 제 아들 철민이의 이름으로 남기셨더군요. 기사님, 20년 전 그 젊은이가 이렇게 훌륭한 아버지가 되어 나타나줘서 고마워요. 이 열쇠는 시장통 작은 가게 열쇠예요. 철민이가 자기 꿈을 펼칠 작은 터전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어요. 빚 갚는다는 생각 마세요. 이건 기사님이 6개월 동안 저를 태워주신 마음의 이자니까요. 할머니는 끝까지 주는 법만 알고 떠나셨습니다. 아들 철민은 그 가게를 받고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자신이 내뱉었던 모진 말들이 얼마나 할머니의 가슴을 후벼 팠을지 이제야 깨달은 것이죠. 철민은 그 가게를 복순약과라는 이름의 작은 디저트 가게로 열었습니다. 할머니의 정성을 잊겠다면서요. 아저씨, 한강변으로 가주세요. 제일 높은 다리 근처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20년 전 제가 앉아있던 그 자리로 가달라는 청년. 룸미러로 비친 그의 얼굴은 예전의 제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초점을 잃은 눈동자, 텅 빈 지갑을 만지작거리는 떨리는 손가락. 저는 말없이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한강다리에 도착했을 때 청년은 돈 대신 주머니에서 낡은 휴대폰을 꺼내려 했습니다. 아마 누군가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려 했겠죠. 저는 그때 조용히 미터기를 껐습니다. 청년, 요금은 됐어. 대신 나랑 어디 좀 같이 가자고. 아저씨, 저 돈 없어요. 그냥 내릴게요. 돈 받으려는 거 아니야. 내가 배가 너무 고파서 그런데 혼자 밥 먹기 싫어서 그래. 국밥 한 그릇만 같이 먹어주면 안 될까? 20년 전 복순 할머니가 제게 그러셨던 것처럼 저도 청년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청년은 처음엔 거부하더니 이내 숟가락을 들고 국물을 한 입 넘겼습니다. 그리고는 본물 터지듯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울어도 돼. 울면서 먹어. 나도 그랬거든. 근데 청년, 이거 하나만 기억해. 사람은 배가 차야 다시 살 마음도 생기는 거야. 일단 먹고 나서 다시 생각하자고. 밥 굶지 마. 밥만 안 굶으면 어떻게든 사라지더라고. 청년이 코를 훌쩍이며 밥알을 씹어 삼키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속 응어리도 함께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20년 전의 빚을 오늘 비로소 온전히 갚았다는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보고 계신가요? 할머니가 제게 주신 국밥이 이렇게 또 다른 누군가를 살리고 있습니다. 인생은 참 따뜻한 것입니다. 누가 누구를 살리는지 모르는 이 선한 순환 속에 우리가 함께 있으니까요. 인생이라는 길 위에 정답은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내민 손길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 언젠가 반드시 당신이 가장 추운 날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그런 따뜻한 한 끼가 되어주셨나요? 기사님, 지동시장 가주세요. 네, 손님 모시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아, 손님, 오늘 요금은 제가 쏩니다. 기분이 아주 좋거든요.